한국 꽃폴등 정복기. 안녕하세요. 첫끼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포브스 플레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문제가 됐는지 경고를 먹고 잠깐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1년 넘게 하면서 계정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끼 채널은 이 강의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채널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온라인 홀덤 강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마스터가 된 게 아니고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 강의라기보다는 정보 공유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홀덤은 오프라인 홀덤과 비교해서 확실히 재미적인 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카드를 직접 만지고 칩을 직접 만지면서 핸디들과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이 지루함이 온라인보다는 훨씬 덜한 건 사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재미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잘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서 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할 핸드로 림프를 타면서 플랍을 보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은 승부다운 승부도 한번 못 보고 이 플랍을 보기 위해서 냈던 칩들이 이 나의 스택을 조금씩 녹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이 재미적인 요소가 오프라인보다 덜한 온라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위너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게임부터 많게는 4게임, 5게임을 동시에 돌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5번의 핸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프리미엄 핸드가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횟수가 하나만 했을 때보다 많게 됩니다. 저도 온라인 처음 할 때는 정신없다고 한우물만 파자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 카드가 안 들어오고 가끔 들어오는 핸드에 목을 매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92, 83, 잭4 이런 핸드들이 들어오다가 잭10이나 잭퀸 같은 카드가 들어와서 이 오픈 레이즈를 했을 때 상대가 3벳을 했을 때 원래는 폴드가 맞는데 이때까지 기다린 보람 때문인지 꼭 콜을 해서 플랍을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플랍에 꼭 사연이 걸려서 죽지도 못하고 리버까지 졌다 콜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마주쳤습니다. 인간인지라 아무리 타이트하게 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흔들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몰라 콜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을 여러 개 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이 플레이를 하는데 이 정신이 없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컴퓨터로 3개 계정을 돌리고 핸드폰으로 1계정, 태블릿으로 1계정 이렇게 5계정을 한 번에 돌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장점은 이 많은 핸드를 볼 수 있고 이 지루함으로 인해 루즈한 플레이가 되는 걸 막아주고 이 프리미엄 핸드가 잦은 빈도로 들어옵니다. 온라인은 이 오프라인과는 완전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상대 습관이나 상대의 스타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포지션과 배팅 사이즈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계처럼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의 생각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조심스러운 건데 자신에게 맞고 안 맞고 판단하셔서 이 좋은 부분만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플레이를 할 핸드를 정해 놓습니다. 그때그때 내가 메모해 놨던 방수 핸디가 내가 플레이하는 방에 있더라도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똑같이 플레이를 합니다. 돌덩이 플레이어가 있든 방수 플레이어가 있든 똑같이 플레이를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계정으로 한 방에 집중해서
돌리면 뭐 돌덩이 상대로는 배팅 사이즈를 키우고 방수는 달아서 먹을 수 있게끔 뭐 블러핑을 유도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만 여러 계정을 동시에 돌릴 때는 그 정도 디테일까지는 너무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목표는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뭐 백핸드당 10dB 수익을 내느냐 뭐 9dB 수익을 내느냐 그 차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는 핸드레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링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핸드레인지 표가 있습니다. 뭐 UTG에서 사용하는 핸드레인지, 뭐 미들 포지션에서 사용하는 핸드레인지, 뭐 버튼에서 사용하는 핸드레인지 등 많이 있는데 이 홀덤 하는 분들이 한 번도 안 찾아본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에게 맞는 핸드레인지로 다시 재편성해서 이 저만의 핸드레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방식으로 각자가 자신만의 핸드레인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은 9링보다는 6링을 주로 하는데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팟을 이길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즉 6판 중에 한 번은 이긴다는 계산입니다. 즉 5판은 적게 방어하고 한 번 이길 때 5판에서 잃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칩을 확보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홀덤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핸드는 총 169가지 핸드가 나오고 뭐 무늬까지 구분했을 때는 1326 조합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할 핸드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6링이기 때문에 169가지 핸드를 6으로 나누면 28이 나옵니다. 6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6링 기준으로 내가 이길 확률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서 상위 16%의 핸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블러프 핸드 2개 정도를 포함시켜서 30핸드로 설정을 합니다. 뭐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7이나 8이나 9, 10까지도 본인에 맞게끔 나눠주면 됩니다. 나는 아주 타이트하게 할래 하면 뭐 10으로 나눠서 17가지 핸드에 뭐 극 타이트 하니까 블러프 핸드를 3개 정도 포함시켜서 20가지 핸드로 사용해도 됩니다. 내가 루즈 할수록 블러프 핸드를 줄이고 내가 타이트 할수록 블러프 핸드 빈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내가 사용할 핸드를 정할 때 이 구글링을 해서 이 핸드 순위표를 보시고 28개를 설정하셔도 되고 내가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를 뽑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28개를 설정하고 나머지 블러프 핸드 2개는 뭐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했다면 이 30개의 핸드레인지를 쭉 엑셀에 적어서 나열하고 소분화해 줍니다. 어떻게 소분화하냐면 내가 설정한 30개의 핸드는 이 모두 오픈 레이즈를 하는 핸드입니다. 오픈 레이즈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소분화해 주는 겁니다. 즉 이 오픈 레이즈를 했을 때 오픈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가 3벳을 했을 때 폴드할 핸드, 그 다음에 콜을 할 핸드, 그 다음 4벳 할 핸드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픈 레이즈가 나왔을 때 상황에서는 뭐 요것도 마찬가지 폴드할 핸드, 그 다음 내가 콜할 핸드, 그 다음에 3벳 할 핸드로 분류합니다. 또 내가 3벳을 했는데 상대가 4벳이 나오면 이 역시도 폴드할 핸드, 콜할 핸드, 5벳 올인할 핸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초보자들도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어떤 특정 핸드는 수정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분명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계획 없이 그때그때 느낌대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분화해 놓은 표가 궁금하신 분은 카톡이나 텔레그램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완전 똑같이 해도 되고
자신에 맞게 바꾸셔도 됩니다. 솔직히 저는 오프에서도 사용하는 핸드가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오프에서 사용하는 핸드는 그날그날 핸드들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테이블 성향에 따라, 배팅 사이즈에 따라 핸드레인지를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는 이유가 같이 게임하는 핸드들이 어느 정도 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프는 환경에 따라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힘들고, 만약 내가 오프 초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향, 배팅 사이즈고 나발이고 그냥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고 승률 좀 오르고 실력이 늘어갈 때 그때 성향도 보고 배팅 사이즈도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야지 실력도 안되고 충분한 연습도 안 된 상태에서 고급 기술을 따라하면 분명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